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위한 중소기업 CEO를 위한 컨텐츠 CEO 리포트 11월 2주차. 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이수민 연구원입니다. 어느덧 2022년도 2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. 2022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많이들 바쁘실 텐데요. 이익이 많이 난 기업들은 어떤 법인세라든지 부가세를 납입하기 위한 세금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 세금 걱정을 하신다는 것은 기분 좋은 걱정이실 수 있겠죠.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 신고를 쉽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.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이렇게 신고해도 되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들, 오늘을 반드시 주목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. 자, 일단 답부터 드리겠습니다. 작년까지는 괜찮았을 수도 있습니다. 올해까지도 괜찮을 수도 있는데요. 앞으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 반드시 알고 가셔야 합니다.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사업자는 1년에 4번 세금을 내죠. 매 3개월 25일에 내는 세금, 바로 부가세입니다. 근데 이 부가세를 신고할 때 우리의 세무 대리인이 하는 역할 점점 더 쉬워지고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? 지난 10월에 발표한 2021년 국세 통계를 보면요. 그 답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최근 3년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지난 2021년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액은 3,746조 원으로 전년비 15.5% 증가했습니다. 금액으로 따지자면 무려 503조 원이나 증가를 했는데요. 전자계산서 발급액도 559조 원으로 전년비 13.6% 증가했습니다. 금액으로는 무려 67조 원이 증가한 것이죠. 그리고 현금영수증 발급액도요, 최근 3년 동안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2021년 현금영수증 발급액은 142조 원으로 전년 대비 15.4%, 금액으로는 19조 원이 증가했습니다. 또한 업태별 발급 건수는 소매업이 21.9억 건, 음식점업이 4.2억 건, 그리고 건당 발급액은 전문직이 약 74만 원, 학원이 약 31만 원 순이었습니다. 전자세금 계산서, 전자계산서, 현금 영수증 이런 것들의 발급 증가는 모든 거래들이 이제는 점점 더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어떤 반증이 될 수가 있겠죠. 특히나 현금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, 이 업종들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매출 누락 등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습니다. 특히 세무대리인들이 세무대리를 좀 꺼려하는 그런 음식점 업의 경우도요, 배달이나 예약 어플들을 요즘 많이 사용들을 하죠. 이런 사용 빈도의 증가에 따라서 매출을 누락한다든지 어떤 부당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이제는 점점 더 거래의 형태가 투명해지고 있습니다. 이제는 더 이상 편법이 통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?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. 이런 생각을 버리시고 더 이상 세무적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말로 전문적인 전문가와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 나가시는 것을 꼭 추천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웰스기업연구소 정우일 소장입니다. 법인세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앞서서 이제 더 이상 이제 편법적인 방법을 쓰긴 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이 편법적인 방법 말고 이제 정도를 걸어가신 대표님들, 그런 기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일단 법인세 세액공제 및 세액 감면을 신고한 법인의 수가 직접 3년 정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. 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우리나라 국세청이나 아니면 기획재정부에서 이 조세행정을 필 때 아무래도 사실 이제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을 해주겠다고 하는 건 우리 중소기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좀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그 점에 맞춰서 우리 중소기업이 잘 따라하고 있다고 말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고용 관련이나 여러 가지 어떤 세액공제나 세액 감면 받을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현실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내용들로 좀 해놨다, 이런 것도 한번 될 수는 있겠죠. 근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세액 감면, 세액 공제 받는 기업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.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고무적인 것들은
이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이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같은 경우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는 게 무슨 의미냐면 실제로 우리가 저기 뭐 회계 프로그램이나 뭐 쓰게 되면 알아서 국세청도 그걸 다 보게 되는데 알아서 고용이 증대됐군요. 알아서 타타타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세무대리인이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. 근데 다행히도 이런 그 조특법이라든가 개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세무대리인들이 좀 많이 챙겨주고 있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, 또 하나 뭐냐면 우리 대표님들 자체가 예전에는 영수증 어떻게 할까 막 이런 것들 고민하셨다면 지금은 세액공제 이게 있구나, 이게 있었네, 세무사님 이거 좀 반영해 주세요 라고 먼저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. 만약에 아직도 세금 때문에 고민이고 영수증 때문에 머리 아프다, 그건 좀 반성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한번 보시면 돼요. 그럼 어떤 세액공제 항목이 가장 좀 페이버릿 했냐, 많이들 썼냐, 이걸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고용증대에 따른 세액공제가 상당히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중소기업이 아닌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외국 납부 세액공제가 좀 많았어요. 사실 이거 수출입 기업들과 관련한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 우리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. 사실 이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가 필요하죠. 근데 이 인증된 기업부설연구소 같은 경우가 뭐 있으면 뭐 어떻게 세금을 좀 어떻게 안 내기 위해서 기업부설연구소를 만들고 뭐 이러신 분들이 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건 좀 제가 경계하는 마음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. 연구인력개발비에 따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보셔서 알겠지만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럼 당연히 국세청에서도 여기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 있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제도로 도입을 해서 좀 뭔가 이슈가 있을 것 같다, 아니면은 좀 뭔가 불안불안하다, 이래도 되나, 이런 분들은 사전심사를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국세청에서도 이게 주요 차관사항이라는 거죠. 그래서 가라를 쓰거나 뭐 잘못된 걸 하거나 아니면 연구원으로 쓸 수 없는 자를 부당하게 연구원으로 써서 거기서 발생하는 인건비를 뭐 세액공제를 받거나 이렇게 된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나중에 문제가 될 확률이 좀 있으니까 이건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쨌든 연구소 같은 게 있으면 되게 좋은 이유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최저한세 적용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 같은 경우는 연구인력개발비 아무리 쓴다 하더라도 우리 기업에서 7% 정도 법인세는 내셔야 되는데 이 연구인력개발비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7% 상관없이 그냥 다 공제받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습니다만 저는 실제로 상당히 갖추고 나서 진행하시는 거 꼭 말씀드립니다. 자, 세 번째. 세액 공제는 R&D 세액공제,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라고 한다면 세액 감면은 과연 어떤 게 많이 받았을까? 네, 바로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 감면과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많이 받으셨다. 즉 이 말은 뭐냐면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받는 세감면들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다.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. 그래도 중소기업이고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될 수 있는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세감면을 깔고 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하지 않으셔도 된다. 그리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좀 뭐 이런 건 모르겠지, 이 정도 괜찮겠지, 막 얼마까지 괜찮을까, 이런 허들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응도 빨리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희 웰스기업연구소에서는 이런 법인세 아니면 부가세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대표님들에게 항상 합법적인 절세 팁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. 이번 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. 저희 웰스기업연구소는 항상 중소기업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알림 버튼은 저희가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.